자, 외워보시죠. 물납 인정되는 조세, 국세 중에 상속세, 지방세 중에 재산세. 자, 물납 인정되는 조세. 자, 두 번째. 자, 목적세입니다. 국세 중에 목적세, 교교농, 교통, 교육,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중 목적세 두 가지. 지지,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 시설세. 자, 세 번째. 독립세와 부가세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취득세가 내야 되면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나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가 추가적으로 나오고,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 특별세가 나오죠. 양도소득세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 요게 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양도세는 감면을 받는다면 감면세에게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네 번째. 부동산 관련 조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의 활동 관련된 조세인데, 취득, 보유, 처분에 모두 관련된 것이 있다면 농부, 농어촌 특별세, 부가, 가치세. 자, 부동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련된 조세로서 처분에 관련되지 않은 거, 지방, 교육세. 부동산의 취득에 관련되지 않고 보유와 처분에만 관련된 거, 지방, 소득세가 있죠. 소득세도 답이 될 수 있지만 출제자가 원하는 답은 지방 소득세일 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부동산의 보유에 관련되지 않았어. 취득과 처분에는 관련된 세금이지만 보유된 거 아닌 거 인지세가 있다. 그것까지만 좀 하면 됩니다. 아셨죠?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배웠어요. 이 네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공부하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시험에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그냥 하지만 너무나도 전통적인 어떤 주제이기 때문에 요거 정도는 외우고 가셔도 돼요. 아셨죠? 이렇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굳이 그냥 해서 처음부터 책 읽고 막 그러지 않으셔도 돼요. 자, 페이지 37페이지 이제 조세의 징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올해 정말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이거 무조건 나와요. 오늘 무조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37, 38, 39, 40, 41, 42, 43. 그래서 여러분들 47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죠. 37페이지서부터 몇 페이지까지? 47페이지까지 내용에서 무조건 나오는데, 딱 책을 보는 순간 뭐예요? 답은 3번이겠죠. 그러니까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게 돼 있어서. 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책은 나중에 보시고 오늘 요걸로 제가 프린트물로 한 걸로 좀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들 세금의 납부는 크게 신고에 의해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스스로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과 정부가 고지서를 발부해주면 고지서에서 납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조세의 징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거기다 불이익이 있어야 되겠죠. 그 불이익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산세라고 하고요. 아셨죠? 고지서에 의한 납부겠는 납부를 안 했어요. 이거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신고 납부해야 될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고지서에 납부겠는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금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닥치는 관문이 가산세와 가산금을 구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두 달 지나고 세네 달 지나면 가산세와 가산금을 헷갈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처음 공부하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도 항상 하는 얘기지만 보험료와 보험금은 어떻게 다르다고요? 보험료는 납입하는 금액이 보험료고, 내가 사고 등을 보험 사유가 있어서 수령하는 금액을 보험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험료와 보험금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용자하고 사용인입니다. 우리가 노사 그러잖아요. 그때 사는 사측인데 보면 사측에 해당되는 사람이 사용인입니까? 사용자입니까? 사용인? 사용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근로자들은 사용자예요? 사용인이에요? 사용인. 아셨죠? 그래서 대표나 임원진들을 사용자, 놈자자 쓴다고 합니다. 아셨죠? 사용하는 자. 이렇게 해서 놈자자 쓰는 사람들이 임원이고, 이거 직원들을 사용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듯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유사 단어가 있다는 거죠. 유사 단어인데 다른 단어인 거죠.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세법에서도 헷갈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유치한데 신고에 시옷을 따면 뭐가 돼요? 가산세가 되는 것이고, 고지서에 기억을 따면 가산금이 되는데 참 유치하죠. 어찌됐건 이렇게.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때 뭐가 되냐면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근데 신고 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럼 이때 뭐가 나와요? 가산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아셨죠? 그러면 신고 납부를 안 했으니까 지자체는 그러면 세금을 징수할 수 없는 건 아니겠죠. 먼저 신고하도록 했는데 신고를 안 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강제로 징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징수할 수밖에 없어요? 고지서 날려보낼 수밖에 없죠. 세금을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를 날려보내면 그 고지서에 뭐가 적혀져 있습니까?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그 고지서에 의한 납부 기한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이때 나오는 걸 뭐라고 해요? 가산금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오케이? 이렇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재산세는요, 6월 1일을 뭐라고 하냐면 과세 기준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산세는 누가 오래 보유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6월 1일 날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재산세거든요. 그러면 6월 1일 날 보유한 사람한테 7월 10일까지 바로 고지서를 날려보내요. 재산세는 신고 의무가 없어요. 재산세는 무조건 누가 부과하는 거다?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고지서를 날려보내면 언제까지가? 7월 31일까지가 그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이 되거든요. 그러면 납부 기한이 되면 납부 기한에는 납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뭐겠어요? 그렇지, 가산금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재산세는 뭐가 없기 때문에, 신고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뭐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가산세의 규정이 적용될 수가 없겠지. 여기까지 오케이?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먼저 지방세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세. 그래서 취득세하고 뭐가 있는데, 재산세가 있는데,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취득세는 뭐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고, 가산금도 적용될 수가 있죠. 근데 재산세는 뭐가 없어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가산금의 규정만 적용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세목은 가산세와 가산금이 다 적용되고 어떤 세목은 가산금만 적용되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제가 굳이 취득세, 재산세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취득세는 뭐가 있어요? 신고 의무가 있는 세금,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세금이야.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는 대표적인 세금이 뭐다? 취득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고 등의 의무가 있으면 뭐가 적용될 여지가 있어요? 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겠죠. 하지만 재산세는 신고 등의 의무가 없는 대표적인 세금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뭐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때는 가산세 등이 적용될 여지가 없겠지. 근데 가산금의 적용 여부는 고지서가 발부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 세금이 어떤 세금이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뜻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가산금이 적용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고지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 거지 고지서가 발부되는 한 가산금은 세목에 관계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경우인 거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안 된다의 문제는 신고 등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세법에서 주어진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이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 가산금이 적용되는 세목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세법에서 정해진 의무가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나오는 걸 뭐라고 하고 가산세라고 말을 하는 거고 고지서가 발부되어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뭐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가산세와 가산금 분명히 아시겠죠? 세법에서 정해진 의무가 있어. 신고를 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 그럼 뭐가 나와요? 가산세. 아셨죠? 고지서가 발부되었어요. 고지서가 발부되었으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가산금이라고 표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가산세와 가산금 너무나 이제 중요한 거고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좌절을 안기게 될 그런 주제인데 아셨죠?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 가산세라고 하는 놈은요. 이 가산세라고 하는 놈은 개정 전에는요. 이름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였어요. 가산세 이름이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신고 납부 불성실 가산세.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자, 얘는요. 어떤 경우는 신고는 했는데 세금은 신고는 했어요. 근데 누구나 그렇듯이 세금을 납두고 써야 되는데 납두고 안 쓰고 다 써버렸다는 거죠. 납부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가산세가 얼마예요? 20%예요. 응? 오라? 굳이 세무사까지 쓰면서 신고까지 했는데 돈 없어서 납부를 못 했는데 그래도 몇 프로예요? 20%.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굳이 뭐 안 해도 돼요? 아니라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해도 그래도 몇 프로예요? 그래도 20%예요. 굳이 납부할 돈이 없으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신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가산세 체계였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 가산세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 이름으로 이렇게 이원화된 의무를 일원화된 의무로 보지 않고 하나의 이원화된 의무로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를 별개의 의무로 이제 보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야지만 합리적이겠죠. 신고를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간에 그래야지 차이가 더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20%였거든요. 예전엔 무조건 20%였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를 무신고일 때는 20%로 하고 만약에 과소신고나 또는 초과 환급 신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50만 원만 환급 받아야 되는데 100만 원 환급 받겠다고 신고한 거야. 그럼 초과 환급 신고를 한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이거 똑같은 말인 거 아시겠죠? 그래서 납부할 세금을 과소하게 신고했거나 환급받을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했거나 잘못된 신고한 거 맞죠? 그럴 때 몇 프로가 된다? 10%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만 무신고든 과소신고든 그것이 사기 등으로 포탈 공제 환급받은 경우를 한다면 이때는 무조건 40%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신고 불성실 가산세.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달라냐면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다 보면 이제 선의와 악의를 배우게 돼요. 선의와 악의의 개념을 배우게 돼요. 선의가 뭐예요? 모르고 한 게 선의예요. 악의가 뭐예요? 알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면서 제일 힘든 게 이놈이 선인지 악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맞죠?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지는 알겠지만 우리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근데 세법에서는 선의와 악의가 너무나 분명해. 다운계약서 선의예요 악의예요? 악의예요. 차명계좌예요. 선의예요 악의예요? 악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금을 뭐 하거나 탈세하거나 탈루를 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몇 프로를 당신 내야 될 세금의 40%를 추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다만 모르고 했어. 양도세를 계산하는데 도색비는 필요경비 인정 안 되는데 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줄 알고 그걸 필요경비로 인정될 거라고 예상하고 신고를 했다. 이건 뭐 모르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것들은 뭐가 된다? 선이라고 보는데 다만 선이라 할지라도 중과실이 있고 경과실이 있을 텐데 맞죠? 무신고했다. 처음부터 신고도 안 했어. 그럼 몇 프로? 20%. 신고는 했는데 잘못된 신고했어. 그때 몇 프로? 10%. 이해하셨죠? 상당히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는 신고 납부를 동일한 의무로 보는 게 아니고 이원화된 신고의 의무와 납부의 의무로 별개의 의무로 보겠다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있다라는 거, 뭐 40%, 20%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다음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일수인데 뭐가 나올 때까지 일수겠어요? 네? 이때는 그렇지. 고지서 발부될 때까지 일수겠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이제 뭐 나와야 되겠어요? 결정해서 고지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 곱하기 얼마가 된다? 10만 분의 25. 0.025%입니다. 자, 몇 프로 한도로 간다고요? 75% 한도로 한다. 75%를 한도로 합니다.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 보실래요? 자, 오늘 페이지 1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가산세는 특징이 뭐가 된다? 당해 세목에 포함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산금 당해 세목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산세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세목, 지방세의 세목을 합니다. 가산금을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자, 보통 우리가 취득세 100원, 취득세를 제때 신고하자에 따른 가산세는 20원 이라고 말을 한다면 취득세는 얼마예요? 120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는 100원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120원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취득세라 하면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아니요. 120원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가산세는 어떻게 돼요? 당해 세목에 포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산세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아요. 가산세가 드러나려면 당해 세목이 뭐냐에 따라 그 세목의 이름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가산세는 가산세로 존재하지 않아요.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러면 그 안에는 별 말이 없어도 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르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가산세는 존재하되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드러나려면 어디에 포함되어서? 본세에 포함되어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가산세는 당해 세목에 포함하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셨죠? 여러분들 잠깐만 어디를 갔다 오냐면 페이지 75페이지 한번 가실래요? (75페이지에) 조세의 우선권이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거기 보시면 괄호 1번에 국세의 우선징수 있죠. 거기 보시면 국세 및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우선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고, 자 지방세 보실래요? 자 거기 2번에 보시면 괄호 2번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지자체의 징수금에 대한 징수 순서는 그렇죠? 이거 잠시만요. 이것보다도 자 그래서 다시 넘어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 책엔 안 나왔는데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얘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왜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는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는 말은 알겠는데 가산세는 어디 갔지? 가산세의 표현이 어디 갔죠? 가산세는 지방세 세목에 포함되어 있겠죠. 맞죠? 근데 가산금은 당해 세목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왜 말을 이렇게 썼어야 했냐는 거지. 네? 왜 가산금은 별도로 표시를 했을까? 당해 세금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어디 갔죠? 당해 세목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 말 아셨죠? 우리가 앞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런 세금들을 얘기할 때는 그 안에는 별 다른 말이 없으면 뭐는 포함되어 있다? 가산세는 포함되지만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늘 다시 페이지 우리 프린트물로 들어오셔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대상에 뭐 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자, 이거 볼래요? 여러분들 취득세가 이제 100원이에요? 120원이에요? 120원이죠. 그러면 취득세를 50% 뭐하고자 했을 때? 감면을 하고자 했을 때 그럼 납부해야 될 취득세는 얼마죠? 그렇지. 그렇죠. 이때는 취득세 50원, 가산세 20원. 그러면 취득세는 얼마가 된다? 70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들 이처럼 별 다른 말이 없는 한 당해 세목에는 뭐를 포함하되? 가산세를 포함하되 별 다른 말이 있으면 제외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면하는 세금에는 감면하는 세액에는 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산세는 포함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아셨죠? 자, 그럼 넘어옵니다. 여기 가산금 넘어올게요. 그래서 제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얼마가 나와요? 제때 신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나오겠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이제 포함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고지서가 발부가 되겠죠. 그 고지서에 납부기한에 납부를 하자면 부과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다시 한번 꼭 보세요. 어떤 고지서를 보더라도 그 고지서에는 두 금액이 나와 있어요. 청색으로 납기 내 금액이 나와 있고요. 빨간색으로 주색으로 뭐가 나오냐면 납기 후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의 차이가 뭐겠어요? 가산금의 차이겠지. 뭐가 발부되었으면 고지서가 나왔으면 이제 가산세는 아웃.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온다? 가산금의 규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근데 이 가산금은 연체 이자의 성격이기 때문에요. 자, 일반 가산금 몇 프로가 나오냐면 3%. 엄청 센 겁니다. 하루만 지나도 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이 정해져 있으면 그 납부기한 내 하루만 지나도 몇 프로 내야 된다? 3% 내야 된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발부됐으면 빨리 내버리는 게 좋아요. 하루라도 늦으면 무조건 몇 프로다? 3%입니다. 아셨죠? 엄청 센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중 가산금이 나오죠. 뭐 한다고요? 중 가산금이 나옵니다. 중가산금. 그래서 중가산금은 0.75% 곱하기 경과된 월수입니다. 월수. 일수가 아니라 매월 초과시마다 몇 프로? 0.75%. 월수예요. 이때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다고요? 60개월을 초과할 수가 없대요. 60개월 초과할 수가 없대요. 이렇게. 자, 다만 중과상금이 뭐가 된다? 중과상금이 배제가 되는데 얼마 미만일 때? 30만원 미만일 때는 뭐가 된다고요? 중과상금 배제가 된다고요. 자, 볼게요. 자, 이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재산세 고지일이 7월 10일로서 1000만원 고지가 됐어요. 그래서 고지서당 납부기한이 당연히 7월 31일인데 실제 납부일이 10월 28일날 납부를 했어요. 그럼 이때 재산세나 가산금으로 내야 될 금액이 얼마일까요? 자, 우선 재산세 어찌됐건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원 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7월 31일날 못 냈죠. 이 날이 지나버리면 뭐 내야 됩니까? 가산금 내야 되겠죠. 가산금 얼마 내야 됩니까? 1000만원 곱하기 3% 내야 되겠죠. 오케이? 그게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죠. 항상 연산이 문제야. 1000만원 곱하기 얼마 낸다? 30만원 내야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요. 자, 여기에 만약에 언제 냈어요? 10월 28일날 냈죠. 그러면 뭐 내야 됩니까? 중가산금 내야 되겠죠. 중가산금 어떻게 내야 돼요? 1000만원 곱하기
0.75% 곱하기 8월을 지나고 9월 지나고 세 번째 달 28일 날 냈죠. 그러면 2개월 28일째 냈는데 이 2개월 28일을 2로 봐야 되는 거예요? 3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2로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거든요. 매월이 경과할 때마다 8월이 지났어요. 9월 한 달이 지났어요. 네, 10월 때지만 세 달째지만 3월이 경과되지는 않았지. 그러니까 월 미만의 일수는 뭐 하면 된다? 절사하면 돼. 아셨죠? 그럼 얼마가 된다? 1.5니까 1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세 달째 납부, 세 달이 경과되지 않고 세 달째 납부가 됐다면 1,045만 원을 내야 되는 거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다. 다만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10만 원이라면 어떻게 되죠? 재산세가 10만 원이야. 그러면 재산세 얼마 내야 돼요? 10만 원 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내요? 10만 원 곱하기 3% 하니까 얼마 내면 됩니까? 3천 원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10만 원 곱하기 0.75% 곱하기 2 안 하는 거지. 세금이 얼마 미만이면 30만 원 미만이면 뭐를 안 해요? 그래요. 뭐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과상금을 적용하지 않지. 뭐는 적용합니까? 가산금은 적용하죠. 오케이? 자, 이걸 정리해 볼까요? 지방세가 얼마예요? 얼마 기준? 30만 원 기준. 지방세가 30만 원 기준인데 이 지방세 30만 원이 미만일 수 있고 이상일 수 있죠. 가산금과 중과상금이죠. 30만 원 미만이면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뭐를 안 할 뿐? 중과상금 적용. 30만 원 이상이면 가산금 및 중과상금 모두 적용하는 거죠. 아셨죠? 30만 원 미만일 때 적용하지 않는 건 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또 하나 그래 지방세 30만 원인 거 알겠는데 아까 재산세를 내야 되면 뭐가 따라 나온다고 했었죠? 지방 교육세가 따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재산세 고지서를 보면 재산세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나온다? 지방 교육세도 따라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의 고지서에 여러 개의 세목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 개의 세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고지서 단위로 판단해야 될까? 아니면 세목별로 판단해야 될까? 라고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지방세 30만 원 그러면 이게 무슨 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거기 오늘 1페이지 동그라미 맨 마지막 4번에 뭐가 돼요? 같은 고지서에 뭐가 되어 있다면 둘 이상의 세목이 함께 적혀 있는 경우에는 무슨 별로 판단한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이 말 이해하시겠죠? 그럼들 재산세도 있고 지방교육세도 있을 때 30만 원의 여부는 고지서 전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무슨 별로? 세목별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또 하나 여러분들 이 지방세에는 지방세 30만 원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요? 포함하지 않아요? 가산세를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 한다. 쫄지 말고요. 쫄지 말고. 자, 근데 가산금은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 거죠. 아셨죠? 우리가 지방세 그러면 뭐는까지는 가산세는 포함하지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 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계산할 때 30만 원에 0.75예요. 1000만 원에 0.75예요.
체납세에 그러면 지방세, 재산세에 그러면 그 재산세, 체납세에게는 뭐는 포함하지만 가산세는 포함할 수 있지만 뭐는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1,030만 원에 0.75가 아니라 1,000만 원에 0.75로 계산해야 되는 이유 아시겠죠? 뭐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금에는 가산금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요. 정리해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세법에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고 의무가 정해져 있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는 세금을 가산세라고 하고, 그런 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고지서가 나왔을 때 고지서에 의한 납부겠네 납부하지 않으면 뭐가 나와요? 가산금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와 가산금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이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와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무슨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나올 수 있겠다. 오케이? 그래서 신고 불성실은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무신고 몇 프로? 무신고 20%, 가소신고는 10%죠? 다만 사기 등일 때는 40%. 납부부실관세는 일수 곱하기 10만 분의 25. 몇 프로 한도? 75% 한도로 하는 것이죠.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고지서가 발부가 되면 고지서에 한 납부액과 납부하자면 얼마? 가산금 몇 프로? 3%. 그 다음에 그로부터 매월이 경과되면 중 가산금으로서 몇 프로? 0.75%. 월수화돼. 월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60개월 초과할 수 없고, 중가상금 배제 기준이 있죠. 중가상금 배제 금액은 30만원 미만일 땐 뭐 적용하지 않는다? 중가상금 적용하지 않는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게 지방세 기본법에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국세에서는 바뀝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실래요? 그래서 국세에서는요, 이 부담이 납세자한테는 너무 과중되다고 생각되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선생님들 0.75% 곱하기 12개월 한번 해보실래요? 0.75 곱하기 12 하면 얼마 정도 될까? 이게 거의 한 9%, 10%, 11% 정도 되려나? 9% 정도 되려나? 이렇게. 여러분들 9점 얼마가 되겠죠? 거의 10% 정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정기예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정기예금 이자율 뭐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것도 세 전이에요. 세금 떼고 나면 1.5%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지금 세금 달마다 안 내면 0.75%씩 붙고 1년이면 거의 10%가 이자가 더 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뭐예요? 고리대금, 고리대금. 국가 납세자 입장에서 고리대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나 세다는 거지. 아, 세금 좀 덜 낼 수도, 못 낼 수도 있지. 세금 못 내는 거 같고, 그렇게, 정기예금 이자율도 1.5%가 안 됐는데,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담이 너무 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국세는 이걸 이제 통합해버렸어요.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아까 읽었을 때 여러분들, 아까 국세, 체납 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아까 읽었었죠. 거기 가산금이란 말이 삭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국세에서는 가산금이라고 하는 규정이 뭐가 됐다? 삭제가 됐어.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럼 삭제가 됐는데 그러면 납세자한테 더 유리해진 거 아니냐? 유리해지긴 했는데 그 효과는 그냥 그대로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대로인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는 통합돼서 뭘로 이제는
가산세와 가산금의 규정이 합쳐져서 이제 뭐라고 바뀐다? 가산세라고 이제 국세에서는 통합이 되어서 운영을 합니다. 통합이 돼서 운영을 해요. 아셨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이제는 국세에서는 뭐가 없다? 가산금이 없습니다. 장담하건대 내년에는 지방세도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전례가 그랬습니다. 국세가 이렇게 바뀌면 지방세는 그냥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불행한 건지 이렇게 두 개를 다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가산세인데 역시 가산세는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라고 하지 않고 이제 뭐라고 부른다?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란 말 대신에 뭐라고 붙여요? 납부 지연 가산세라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그래서 자,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여전히 똑같아요. 자동이야. 무신고 몇 프로?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다만 사기 등일 때는 40%예요. 아셨죠? 무신고 몇 프로? 20%. 과소신고 몇 프로? 10%. 오케이?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납부지연 가산세인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여러분들 우리 거기 동그라미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을 우리끼리 부를게요. 그냥 우리끼리. 이걸 우리는 일별 가산세라고 합니다. 무슨 가산세? 일별 가산세. 일별 가산세. 우리끼리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미납세에게 납부하지 않았거나 과소 납부했거나 또는 초과 환급 받은 세액이 있다면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족하게 납부했거나 또는 초과 환급을 받았거나 오케이? 네. 초과 환급을 받았었다면 그 미납세액의 일수 곱하기 얼마로 한다? 10만 분의 25로 한다는 거예요. 10만 분의 20. 뭐랑 똑같아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랑 똑같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일수는요. 여러분들 지방세하고 다른 점이 납부를 안 했으면 이제 고지서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옵니까? 가산금이 나오고 여기서 일수는 어디까지 일수였죠?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였지 않습니까? 아셨죠? 근데 이제는 고지가 나오부터는 뭐 나오니까? 가산금이 나오니까. 그런데 국세에서의 일수는 이제는 가산금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때 일수는 언제까지? 납부 1까지가 되는 거예요. 지방세에서는 뭐가 나올 때까지? 고지서가 나올 때까지 일수. 하지만 국세에서는 뭐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산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 할 때까지? 납부 1때까지. 아셨죠? 그리고 이 일수는요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 5년이 뭐겠어요? 그렇지. 5년이 중과상금이 몇 개월 초과할 수 없듯이 60개월 초과할 수 없듯이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자, 몇 년 초과하지 못한다?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볼게요. 거기 보시면 자, 기억본 볼래요? 자, 그래서 1번, 3번에 가로 3번에 보시면 1번. 그래서 1000분의 25.
자, 그런데 법정 납부기한이 다음 1번 읽어볼게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세액, 초과환급세액을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해서 법정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괄호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납세, 고지일부터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기간은 뭐한다? 제외한다. 왜 제외하냐면 2번 보세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3인데 이는 국세를 납세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는 여기에다가 어찌됐건 신고를 안 했으니까 과소신고를 했으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고지서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고지서에는 뭐가 정해져 있어요? 납부 기한이 정해져 있겠죠. 그럼 그 고지서상에 고지서상 납부기한 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몇 프로 나온다? 3%를 추가적으로 내라는 거예요. 옛날에 뭡니까? 옛날에 가산금, 일반 가산금이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거를 3% 가산금이라고 할게. 3% 가산세. 그러니까 이제 지방세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있는데 국세는 뭐가 합치면서 가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납부지형 가산세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일별 가산세가 있고 또 하나는 3% 가산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예라기보다는 소득세인데요. 소득세는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 기간이라 하고요. 5월 30일까지가 신고 납부 기한이에요. 그러면 이때 신고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뭐 무슨 가산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이제는 납부지형 가산세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100일째 되는 날 고지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130일이 되는 때가 납부 기한이에요. 그래서 200일 되는 때에 이때가 납부를 했다. 그럼 신고를 안 했으니까 여기서 무조건 몇 프로 때리고 무조건 20% 무조건 때려야 되겠죠. 신고를 안 했으니까 맞죠? 그러면 미신고니까 납부지형 가산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법정 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뭐 안 했으니까 납부를 안 했으니까 그 세액에 미납세액에 몇 프로? 10만 분의 25를 하되 기간을 정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납부일까지겠죠. 오케이? 그 납부일이 얼마예요? 며칠 납부 못했어요? 200일인데 요 기간만큼은 빼야 되겠지. 맞죠? 그래서 30일 정도를 뺀 금액으로 해야 되겠죠. 왜? 납부를 계속 못했잖아. 그럼 이 기간은 뭐야? 이거는 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만큼은 제외되니까 여기서는 미납세액에 몇 프로 더 때리면 돼요? 3% 더 때리면 되는 거지. 제 말 이해하셨어요? 죽겠네. 이해 안 돼요? 다시 한번. 아이고.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자, 똑같아요. 만약에 5월 31일이 무슨 납부기인데? 신고 납부 기한인데
신고도 안 하고 뭐도 안 했어요? 납부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납부했느냐? 아니야. 그러면 100일째 되는 날 고지서가 나오고 130일이 고지서에 뭐가 되는데? 납부 기한이 되는데. 오케이?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그래, 좋아. 그렇다면 고지서상 납부 기한 내에 납부를 했다면, 여기서 이제 납부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때는 일별 가산세만 내면 된다고. 고지서상 내 납부 기한에 납부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일별 가산세만 내면 돼요. 일별 가산세 어떻게 하면 돼요? 세액에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 고지서 나올 때까지 일수가 100일이니까. 이해하셨죠? 그런데 뭐 안 했어요? 납부 기한 내 납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걸 지나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1번이고 이제 여기서 납부를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그냥 쉽게 한다면 무슨 가산세 먼저 내야 돼요? 일별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얼마 내야 돼요? 세액 곱하기 10만 분의 25 곱하기 일수인데 이거 일수가 언제까지? 납부 1까지 일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고지서에 한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어. 그럼 이때는 뭐 내야 돼요? 3% 가산세를 내야 되겠죠. 고지서상의 납부 기한에 납부를 못했으니까 이때는 추가적인 가산세가 붙는단 말이에요. 얼마부터 해야 돼요? 세액의 몇 프로 그냥? 3% 때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그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지. 뭐 어디가 이중으로 부담되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은 3%도 내야 되는데 여기 일수까지 포함돼서 3%를 또 낸다면 이 부분은 이중과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일수에서 매출을 빼야 돼요. 고지서상의 납부기한만큼은 빼야 되겠지. 고지서상에 정해진 납부기한만큼은 뺀 일수로 계산해야 되지.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는 되셨죠? 어찌됐건 답은 3번인데 이해는 하고 3번을 찍단 말이죠. 대충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이 기간이 이 일수는 몇 개월 초과할 수 없고 5년. 왜 5년이겠어요? 중과상금이 60개월 초과할 수 없듯이 납부지원 가산세가 5년 초과할 수 없는 거고. 자, 다만 세액이 100만원. 아까 지방세 얼마였죠? 30만원이었죠. 세액이 100만원 미만 시에는 일별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 것이고 대신에 뭐는 적용한다? 가산세는 적용한다라는. 뭔가 알듯말듯 하겠죠. 뭔가 알듯말듯 하죠. 이해는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복습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1교시 복습. 1교시는 안 배우셔도 돼요. 1, 2, 3, 4번만 그냥 외우고 가요. 아셨죠? 2교시만큼, 이번 교실만큼은 한 번만 더 들으세요. 아셨죠? 한 번 갖고 안 되면 한 번 더 듣게요. 무조건 나와요. 오래 안 나올 수가 없어. 오래 안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정말 무조건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거 꼭 하고 가셔야 돼요. 좀 쉬었다가 할게요.